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학교 체육이 아니라 크게는 이제 이런 스포츠 문화, 관광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스포츠 정책 중심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부산에서도 초빙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태풍 경보가 막 발휘됐을 때였는데 한 250분 정도가 오셔서 이렇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이 좀 초대를 해주시고 계세요. 참 많이 부족한데 서울에서도 한번 했었고 경기도에서 했었고 이제 부산에도 했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경남에서도 한번 이렇게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가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미천한 경력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건 저는 10대 경기도 의회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걸 하기 전에 전 학생 선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지도자를 교육하는 강사를 했었고 그다음 주로 스포츠 마케팅과 코칭론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정당 활동과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정책에 입안하고자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 의제에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포츠 강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야 합니다. 모두들 성적 중심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올곧게 다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의제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거예요. 늘 우리가 이제 모델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눈여겨보실 점은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 나라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랑 절대 비교가 불가한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프라와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자꾸 이 나라처럼 하자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엔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 미국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잠깐만요. 일본의 사례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냉정히 말하면 일본이 성공한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북가츠라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나왔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이제 고등학교 학생 선수들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이 다큐는. 제가 이제 일부분, 필요한 부분만 편집한 거고요. 흔히들 요즘에 가장 말하는 것이 이제 스포츠 미투와 더불어서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이라는 걸 자꾸 이제 슬로건으로 내걸거든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랑 학제가 거의 비슷해요. 일본은 입시 정책이요. 학교 대신 성적은 물론이고 전국 학력고사 그리고 대학별 고사까지 일본 고등학생들의 치열한 입시 경쟁은 한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후 3시 30분 3학년 유야가 교실을 나섭니다. 자, 3시 30분에 고3 수업이 종료됩니다. 유야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운동장. 이것이 가능한 것은 교육 과정에 편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선택 기준이지만. 일본에서는 방과 후 운동부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클럽 스포츠 개념이죠. 머리 왜 저렇게 빡빡 깎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깎은 겁니다. 네. 훈련을 준비하는 남녀 학생들. 잠시 후 운동장 전체가 훈련하는 학생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 18개의 운동부. 전체 학생의 60%인 600명 정도가 운동부 활동을 하지만 이 학교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상입니다. 양궁장도 있고요. 검도부도 있고요. 자, 이런 시설이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고등학교엔 몇 학교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생 선수란 개념은 이제 엘리트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면 학생 선수란 얘기죠. 고3 수험생도 원하기만 하면 부담 없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스야마 히가시 고등학교는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더 유명한데요. 졸업생 대다수가 전국 명문대로 진학하는 입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입시 중심의 학교랍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야구부. 지난해 이 학교의 독교대 합격자 4명 가운데 2명이 야구공원일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部活動を重視するというのは我が校だけではなくて、例えば多くの進学校はやはり勉強だけでなく部活動もということを大きな目標に 기본적으로 입시 정책이 틀리다는 거예요. 3월 우리나라는. 전국 대회에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정부로 넘어가요.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이제 저번 때는 준우승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8강 정도에서 탈락했고요. 근데 이렇게 참 슬픈 광경이지만 부모님들이나 선수들 참 감동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죠. 카노프와 4명의 친구들은 이번이 마지막 전국 대회인 고3 학생들입니다. 이들한테 운동을 했던 기억은 최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큰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상처가 아니라요. やっぱりスポーツの良さってやっぱりそれぞれ目標を立ててそれに対して努力していくでうまくいく時もあればいかない時もあるうまくいったらいったでそれはすごい成功体験になってこれからの人生の自信になっていくでしょうで 이 부모님들도 똑같은 고등학교 동문이고 운동선수였습니다. 味わい、そこでまたいろんな経験を積んで成長していくと思いますでもこれってもう社会に出てから 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요 단락에 스포츠의 가치가 다 담겨져 있죠. 社会に出たらみんな補欠ですからみんな頑張ってください以上ですこういうのを頭に入れたら高校3年生は受験生なので結果とかインターハイの結果とかは楽しいんですけどもうそれを切り替える勉強選手 우리나라처럼 수능을 보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운동, 스포츠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 비교과 활동을 필수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게 입시 정책의 차이점이고요. 우리처럼 전국 대회 성적을 갖다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시대회, 도대회, 총량 가산점제로 비율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10만을 넘을 정도로 서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에는 하지만 지역교육청의 지원으로 좋은 시설을 갖췄죠.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지역 합니다. 활동을 강조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 학교에는 모두 19개 종목에서 30개가 넘는 남녀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전교생의 30%인 1000명의 학생들이 학기별로 종목을 바꿔가며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랑 틀린 점 아까 지역 교육청의 투자로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인프라 갖고 있는 고등학교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최고 빼놓고? 없죠. 테니스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치분권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입법 재정권들이 주 단위별로 이렇게 분권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지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투자한다 그래도 학교에서 문을 안 여는 상황. all of us were athletes in high school. 모든 고등학교 출신 선수 출신이거든요. 카이는 어린 시절 그리고 카이지라는 친구가 나와요. 좋아했습니다. 한 미식 축구부의 주장입니다. 시작한 것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 미식 축구팀이에요. 근데 뭐를 꺼내죠? 몸속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사실 카일은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장기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이 기계를 몸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And I'm a type 1 diabetic, and I was found out that I was diabetic at the age of 7. And obviously, as a kid, it was probably very scary, and I didn't really know what it was.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카일. 물론 경기
이게 고등학교 주말 리그 하는데 대회 규모 수준입니다. 생중계예요. 지역 방송 매체에서. 큰 도전이죠. 스폰서십이 당연히 붙죠.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He's taken a lot of bumps and bruises, and you know, even now, every week that he goes out and plays, I'm nervous. I mean, I'm nervous through every play because that's the thing I fear the most is some kind of injury that would hurt him. 카일은 이미 여러 대학 미축팀으로부터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한다면 대학의 선수로 뛸 수 있지만 카일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선수는 최종 목표가 프로 미식축구 선수가 아니랍니다. 되고 싶기 때문인데요. 재무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수학을 공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류 고교팀의 주장 선수가요. Here in the United States, only 1%, like we said, of high school athletes make it to the pros. And I think that's really eye-opening to a lot of players because you can't decide your future on sports. Because yes, it does a lot for you, but that doesn't mean you're going to be a pro. So your backup plan in your education should always come first because that's what you're most likely going to do. I think one thing I really pride myself in is my schoolwork and my grades. I've had straight A's. B를 받기가 싫답니다. I don't like getting B's. I think I look at it as a loss. I mean, I get a B, that's a loss. 카일이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 때문입니다. 대학의 입시 제도 특히 때문에.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전국에서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과 같은 비교과 활동은 필수입니다. If everyone is applying and you all have the same GPA or you all have the same test scores, how would you know who to choose or who to allow you to be in that setting? So there has to be something else that you can put on your student resume that would want a university to select you. So would it be volunteerism? Would it be your athletics? Would it be being in the band? What makes you stand out from anyone else who has the same academia that you do? 카일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학교 숙제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선수. 지역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스포츠 클럽에서 뛰고 있는 미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Going from a 7-hour school day to 3 hours of practice. 딱 3시에 끝나요. More schoolwork. 수업 과정이. 그러니까 실제로 학업과 공부의 병행이 가능한 것이죠. Have to get good grades. 바로 운동장만 나가면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이 다 있으니까요. 학교 앞에. 우리나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는 이걸 늘 우리가 올림픽에 참가할 때 회자되는 것은 타 올림픽 대표팀들의 그 선수들의 히스토리를 갖다 집중 재조명이 되곤 합니다. 다 잡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영위하죠. 게릭 마인하트라는 이 선수는 펜싱인데요. 리오 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인데요. 이 사람은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고 평소에는 5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훈련하고 출근하는 게 그의 일가다. 그리고 이제 대회 기간 때는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 또 한 선수는 무하마드라는 선수인데 리오올림픽 단체전 동메달인데요.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의상 디자이너고요. 이렇게 다 선수라는 이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자기 삶 속에 어떤 풍요로움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파레토 선수는 우리나라 그 정보경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클레멘트라는 이 선수는 좀 특이하죠. 모델이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했고요. 이것이 미국 코치, 그러니까 고등학교 연맹 지도자 윤리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칭론이나 이런 것들의 학문은 미국에서 대충 파생이 다 됐는데 요 내용을 보면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느낍니다.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코치 선생님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사명감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다 녹여져 있다라는 거.
결코 승리의 가치를 최고의 이상적인 인성을 가르친다는 가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코치는 학생, 선수, 행정직원, 감독, 학교 관리자, 선수협회, 언론, 대중과 모든 개인적인 접촉에 있어서 최고의 윤리적 도덕적 행동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알코올, 흡연, 중독을 예방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선수가 접촉할 때 알코올이나 담배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코치는 학교의 전반적인 학제간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프로그램과 전체 학교 프로그램의 조화를 이루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아는 감독님과 코치 선생님들 역할이라는 거야? 미국에서 이미 코치는 기술적인 능력을 성장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코치가 아니라 하나의 전인적 교육을 하는 교육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자치분권이 다 이루어져서 주 단위에서 교육 행정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다 로컬로 이미 다 비영리 조합으로 다 그렇게 활성이 돼 있고 대부분의 지도자분들은 다 고용이 안정된 상태라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차이다.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영웅들, 제가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예전에 한번 강의하면서 조사해 봤어요. 올림픽에서 메달이나 따셨다는 정말 유망한 선수님들한테 자녀가 운동시키겠다면 시키겠어요? 하니까 반대가 더 많아요. 이게 참 서글픈 현실이죠. 내가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자부심으로 남아야 되는데 상처인 거예요, 이들한테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신대요? 했더니 은퇴 후에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래요. 왜? 학창시절 공부가 부족해 사회 적응이 어려웠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쉬운 점은 운동만 하지 말고 공부도 했어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라는 말은 국가대표식이나 하고 하는 선수들을 은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5개 유형을 규정해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만둬도 은퇴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고등학교에서 바로 프로 가고 은퇴해도 은퇴 유형. 대학 선수까지 활동하고 해도 은퇴 유형. 대학 선수 하고 프로 가서 그만둬도 은퇴 유형에 다 속하는데 이런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같이 병행해라. 은퇴 후를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선수 생활의 꿈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선수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이고 학생 선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국가가 사실 냉정하게 병행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적 상황을 유도했습니다. 자, 88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국가적으로 독려합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스포츠라는 그룹이 국위 선양과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국가에서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훈련량을 강요했고 그게 압축 성장해온 거예요. 성적 위상주의로. 그게 온 게 맞아요. 국가가 그땐 보호해주지 않다가 이제 2002년 월드컵이나 메가 스포츠를 다 이제 하면서 점점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다시 인프라를 정착시킬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그 학생 선수들, 그러니까 전체 스포츠 인구의 한 2%, 3% 되는 군을 개혁을 해서 스포츠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정책을 접근해요. 99%를 풍요롭게 만들어서 다 단계별로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무슨 미투 터지고 사건 터질 때마다 그 원인을 이거 봐요. 공부 안 하고 비리 집단에 무식한 우리 엘리트 스포츠 집단 여기가 문제야. 이렇게 포장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조사를 합니다. 은퇴 후에 제가 조사를 해요. 몇 명이나 어떻게 사나. 여기 보시면 36.97이 무직입니다. 이게 왜? 충분히 학업과 병행하도록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만들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 습관이 안 들여져 있던 거예요. 어떤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될 이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직업군을 해보니까 무직의 36.97에 우리 감독님이나 코치님들 그다음에 이거 나머지 이 종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에 다 포진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픈 건 고용이 불안되고 이걸 떠나서 자기가 어떤 특정 종목의 선수였거나 이런 클럽 활동을 했으면 넓게로 보면 문화체육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적성을 하나도 살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그냥 딱. 거기서 어떤 선수에서 하다 끝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은 운동시켜서 그만두면 할 거 없다. 운동 힘들다. 이런 이미지를 딱 갖고 계신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무식하다. 급성장했기 때문에 왔던 엘리트 체육의 어두운 단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안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적 지상주의고 이게 암암리 서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입시 비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만연했던 사실입니다. 어두웠던 단면들이죠. 대학 진학작가로 금품 챙긴 대학 축구 감독 집유학정 이렇게 쭉. 뭐 서울에 뭐 지금 축구 감독님도 언론에 아주 빵빵 잘 터지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거론되어 왔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침묵의 카르텔처럼 묵혀왔어요. 왜? 내 자식은 진학 잘 시키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사실 말을 내는 거죠. 왜? 자기 이제 축구 안 하게 된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미투 확산. 올해 연초에 심석희 선수가 그 문제로 이렇게 터지죠. 참 어두운 단면들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류에 편승해요. 제 그 말이 뭐냐면 이걸 문제화시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대책들이 쭉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학교와 엘리트 체육의 네, 폐단을 한번 해결하기 봐보세요. 위해 최근 정부가 학교 체육 혁신 공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이 심석희 선수 미투 터지자마자 스포츠 혁신위가 만들어집니다. 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엘리트 체육 개혁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미투는 좋은데 그때마다 전수사이고 징계안 만들어서 지도자들과 학교 운동부들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피해는 학생 선수들이 보는 거예요. 잘못은 지도자가 해놓고.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선수의 꿈을 이어갔지만 한 학기 만에 축구를 포기하거나 뿔뿔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럽형 스포츠 해야 된다고 다 내몰아요. 측의 반대로 축구 클럽이 갑작스럽게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축구부가 없어진다는 게 제 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축구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힘들었어요. 평택의 클럽으로 옮겨 축구를 계속하는 학생은 매일 승합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보다 공부할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멀다. 여기는 클럽 다니는 애인데. 학원도 이제 다니기가 힘들고 이제 좀 공부는 이제 좀 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 거.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멀리 진학한 학생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통학 거리입니다. 상시에 숙소까지 폐지되면서 학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위장 전입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합숙소 폐지, 위장 전입. 그 근처에 학교에 뭐 운동부가 창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신청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장 전입을 애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떳떳하게 먼 곳에서 살고 있어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탁구와 같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고민은 더 커집니다. 당장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 선수들은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거주 지역에 탁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를 가거나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안산에 중학교가 없어서 다른 시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해야죠. 학교 엘리트 체육이 각 지역에. 성장을 잃어가면서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스포츠 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평일대회 금지, 합숙제도 폐지, 소년체전 개편, 최저학력제도 실시 등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 등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한다는 대의 명분을 세우려면 선행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체육 선진국들은 지역 기반과 그 다음에 재정 인프라, 행정 인프라,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역 시스템 생활체육이든 학생 선수 인구든 가장 많아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287개 학교 287개 학교가 해체됐어요. 2,000명에 가까운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엘리트 체육의 대안으로 지역형 클럽 스포츠 전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은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학교에서 내몰린
문제점이 있답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체육계와 교육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포츠 미투가 터지니까 그리고 이게 제2의 정유라 맞는다.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하나의 큰 매개체가 스포츠였죠. 학교 체육이. 그 재능 없는 딸을 하나를 학교를 진학시키고 대의를 추천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에서 영화에서만 드라마에서만 모든 요소들이 다 결합됐어요. 입시 비리, 학위 성적 위조. 그래서 뭐를 하냐? 공부 못하면 대회 출전 금지하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워딩이 나옵니다. 말은 정유라가 탔는데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대회를 출전을 금지해야 됩니까? 그 잣대를 어디다 드리는가 보니까 이게 현장 경험이 없으시고 기류에 편승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위반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44%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통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런 심석희 선수 미투 연장선상에서 체육계가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한다. 매번 실태조사했어요. 이런 거 터질 때. 이게 뭐 요번에 대두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실태조사만 하고 지도자 징계하고 이런 학교 운동부나 학생 선수들이 운동하기 힘든 분위기만 조성하는 거예요. 이런 기사 나가면 어느 선생님들이 제일 움찔하냐? 단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움찔해요. 아이고, 야 이거 운동부 해체시켜야 되는구나. 빨리, 안 돼. 나 승진해야 되는데. 나 진급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권고안을 2차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유망주 등용문 소년체전 학생 스포츠 축전으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라보는 다 시야가 학생 선수들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에서 다 비롯된 거죠. 학생 선수들 공부 못해, 비리 집단이고 4대학 범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 집단이야. 이런 발생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문제점을 자꾸 1%의 학생 선수들에게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규제안을 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4가지예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제가 그래서 이 토론회 할 때 예전에 한번 토론회하다가 스포츠 혁신이 관계자분이 계셨어요. 아까 저한테 손을 들고 딱 질의를 하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왜 이게 틀렸는지 구체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보래요. 딱 그거 갖고 내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학기 중 주중대회를 금지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방학 때만 대회를 해요. 제가 경주 화랑대기를 가봤습니다. 가장 축구 선수라 볼 수 없어요. 초등학교 대회예요. 클럽팀하고 다 모여서. 거의 저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전국민 이동 현상을 봅니다. 거기서. 왜? 우리나라 축구시키는 초등학교는 선수라고 볼 수 없으니까 엄청 많이 와요. 몇백 개 팀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니까 뭐가 어떤 현상이 발생돼? 물가가 상승돼요. 그 여름방학은 짧아요. 2, 3주입니다. 거기서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합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강제 휴가를 박탈당해요. 왜? 우리나라 클럽이든 학교 운동부든 초등학교는 코치가 3, 4명 이상 이렇게 상주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돼요. 보통 감독님 한 분에 코치 한 분인데 팀은 6팀이잖아요. 1학년, 6학년, 3학년, 4학년.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이불, 빨래, 물통서부터 다 서포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배씩 올라요. 숙식비, 음식비. 미안하지만 경주시가 그 대회 하나 치러서 얻는 내수 효과가 대략 57억 정도라고 봅니다. 57억. 근데 더 문제는 여름방학 때 하니까 그 쬐양볕에 애들이 해요. 못 쉬고요. 저 걱정돼요. 나 저러다 하나 쓰러지지? 아니 진짜로. 그리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합니다. 폐지할 이유가 없어요. 사감 인력이나 관리 인력을 투여해서 양성화 시켜주면 돼요. 왜 이걸 폐지하면 안 되냐면 모든 31개 시군이나 모든 지자체가 내가 합숙을 안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종목별, 모든 연령별 운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요. 자, 이게 시장을 참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학부모가 내 자식 돈 들어가면서 합숙 보내면서 타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런 학부모 없어요. 내가 자라고 태어난 내 고장에서 내 수준에 맞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있는데 합숙소를 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학교 밖으로 나가서 기형적인 합숙을 하기 시작해요. 원룸, 투룸, 상가 개조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범죄랑 안전사고는 누구도 책임 못 져요. 저는 분명히 예견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터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가 성적 출결 면접 등을 통해 체육특기자 대학 입시 진행. 아직 입시 정책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유수의 대학들은 대외 성적을 요구합니다. 필수에서 가산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여교과예요. 그렇게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이제 1차에서 입학관리본부에서 이걸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내신은 하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전체 등급이 아니라 한 두세 개 과목만 한 4, 5등급을 맞으면 1차에선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꼭 우수한 성적을 못 내도 리그 출전이나 이런 게 이제 그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스포츠판 스카이 캐슬이 발생됐어요. 돈 있고 정보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내신 잘 맞을 수 있는 학교 근처에다 원룸, 투룸 방을 얻어놓고 애를 클럽으로만 가서 리그 출전은 충족시키고 집중 과외를 시켜요. 선생을 붙여서. 그래서 제일 받기 유리한 뭐 한국사나 이런 몇 개 과목들 4, 5등급을 맞습니다. 이미 성균관대랑 경희대가 그런 입시 전형으로 바꿔요.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최소 내신이 안 되면. 근데 소년체전을 스포츠클럽과 고등부선, 이게 이제 이들이 하는 발상인 거예요. 왜 이거를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 선수들은 무슨 분별력을 가지고 내 경쟁력을 가지고 경기력을 향상시킵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다. 그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체전을 따로 만들어주면 돼요. 거기서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능력이 발현되는 아이들을 체전을 만들면 되죠. 소년체전을 바꿀 게 아니라 통합 축전을 만들어주면 돼요. 따로 하나를. 그러니까 이 발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소년체전이 운영되니까 그나마 지속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소년체전 없어지면 그나마도 안 합니다. 탁구, 펜싱, 이런 무슨 뭐 배구 이런 종목은 체전 없어지면 그냥 날아가요. 운동부가. 안 하려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 나오고 이게 스포츠 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운동부라는 학교가 있는 대학의 총장님들이 모이셔서 만든 건데 2018년도부터 적용하겠다 내신을. 근데 다 안 하세요. 일괄부. 그러면서 스포츠 미투 앱 개발한다고 이렇게 쭉 와요. 우리 교육관님이. 그래서 제가 왜 그 심석희 선수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 보고 신고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장님한테 국장님 신고를 하라고 앱을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아니면 신고를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어디를 극적이에요? 안 하는 게. 근데 왜 이런 거 해요? 왜? 이런 거 하나 워딩의 기사에 나갈 때마다 관리자들은 어떻게? 아유 안 돼. 아유 애들이 또 신고하면 나 징계받으니까. 또 해체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냐? 교육청에서 따로 만든 거 없습니다. 현재. 제가 행정감사 때 질타할 건데요. 왜? 이 대한체육회에서 만든 통합 시스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시스템이냐면 애가 신고하면 경찰에다 연락이 가요. 그리고 나서 그 경찰이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연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통보해요. 그때 교육청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500개 해체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운동부 합숙소 점진적으로 폐지. 왜 폐지해요? 아니 이게 잘 모르는데 어떤 지도자분들이 내가 가정 버리면서 합숙하고 싶어요. 아니라니까. 합숙을 양성화 시켜주면 돼요. 중고등학교는 어차피 초중은 지금 상위법 때문에 다 폐지된 거 맞습니다. 고등학교는 기숙사라는 형태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거리 학생들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거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운동부니까 너희 나가요. 말이 안 돼. 똑같은 학생 선수로 봐줘야 되는데. 운동부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 제가 강하게 질타한 거예요. 실제로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1 운동부, 1 감사 담당제 운영 계획. 이거를 5페이지 만들어서 운동부에 있는 교장 선생님을 싹 다 모아서 발표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 만드셨더니 학생 선수들을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저희는 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쭉 보세요. 모든
지도자 애로사항 접수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뭐 이렇게 청취하겠다는데 랜덤으로 35개 학교를 뽑습니다. 시범 운영하겠다고. 오? 왜 랜덤을 뽑으셨어요? 왜 축구, 야구만 포함시키셨죠? 했더니 하는 말이 인기 종목이라서. 그 랜덤으로 뽑아놨어요. 여기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하려면 다 하시든가. 그리고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만 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기조라면서요. 그러면 잘했을 때 포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렴을 잘 지키고 비리도 안 저지르고 잘하는 학교는 그럼 어떤 근거로 가산점을 주고 포상하실 거예요? 아, 그건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서 더 소름 돋는 건 만약에 저번 행감 때 지적이 안 됐으면 2019년도 운영 결과를 해서 학교장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해서 야구, 축구의 타 운동부 확대 검토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었다는. 그러니까 올해 전면 시행. 그럼 여기에 부담을 또 누가 느껴? 관리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아유 나 안 돼 안 돼. 우리 운동부 있으면 무조건 감사받아야 되는데 안 돼. 이런 걸 암묵적으로 조장해버린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아까 최저학력제 말씀하셨죠. 최저학력제 통계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운영 4년 차예요. 몇 퍼센트냐? 3% 미만이에요. 최저학력 도달자가. 학생 선수가. 그럼 일반 학생 비율로 봤을 때 현저하게 높아요. 오히려 최저학력 잘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뭘 자꾸 정유라 터지면 공부 못한다 그러냐고 애들한테. 그 다음 최저학력제의 폐해가 뭐냐면 과목을 정해줬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요. 왜 이걸 나라에서 정합니까? 최저학력의 기준이 뭡니까? 애들이 정하게 해야죠. 왜 체육 선택하면 안 돼요? 왜 미술 선택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왜 학력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 맞춰 있냐는 거예요. 기성세대 틀에 맞춘 거야. 국어, 영어, 수학 잘하는 게 학력인 거예요. 그들한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소속 학교의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을 해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한 과목만 꽈락이 나면 출전을 금지시켰어요. 다른 데는 면제부를 줬습니다. 보충 수업이나 이런 걸 대체해서 하게 했는데 애들의 출전권을 박탈한 거죠. 더 아이러니한 학교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소속 학교별로 틀려요. 학년별 평균이니까. 유독 공부를 잘하는 학교의 운동선수들이 있죠. 걔네는 딸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애들이 고등학교인데 애들이 24시간 공부만 하는데 한 60, 70점 맞아도 요 퍼센테이지를 못 들어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쭉 와요. 그리고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걸 했냐면 교육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권고문을 냅니다. 주 52시간제는 다 아시잖아요. 국가적으로 시행된 거예요. 근데 유독 그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25개 교육공무직이 있습니다. 뭐 조리원부터 사감선생님부터. 근데 유독 학교 운동부만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공문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러셨어요 했더니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딱 보세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해서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자 그럼 봐보세요. 대회 출전 전지훈련도 모두 적용 대상이에요. 그럼 애들이 지금 훈련을 몇 시에 해요? 3, 4시, 5시 이후에 한다니까요? 그러면 계약 근로시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뭐 한 3시부터 9시까지로. 그것도 아니야. 다 그냥 묻지마 따지지 마라 쓴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52시간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회 나가지 말고 주중훈련도 주말훈련도 하지 말고 전주훈련도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내렸으니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대. 그래서 제가 아직 학교 현장의 피부감을 모르시군요. 이렇게 공문 내려가면 분명 또 해체시킬 겁니다. 아니나 달라 이 공문 나간 게 여름 전에 나갔거든요. 당장 여름 때를 못 나간 팀이 한 경기도 운동팀 중에 10에서 15%입니다. 그냥 나가지 말래. 지도자가 나 초과 근무 수당 안 받아도 되고 여태까지 다 무료 봉사해왔으니까 나 수당 안 받아도 돼요. 무료로 봉사할게요. 아, 안 돼. 법 위반이야. 나 2천만 원 싫어. 이걸 딱 보내자마자 저한테 이런 문자를 캡처해서 학부모들이 거의 통곡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문자 보냅니다. 이런 공문 나가니까 학교 운동부를 도와준다고 보냈는데 이걸 받은 학교 화원고등학교 탁구부 감독교사가 학부모들한테 보낸 문자예요. 기숙사 운영 등 예외 조항이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본교 기숙사는 7월 1일부로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수월하게 운영하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이 공문을 근거로 이게 학교의 피부감인 거예요. 오직 학생들끼리만 방을 잡아서 생활하는 것과 외부에서 코치가 학생들과 기숙하는 생활 동안 불가능하대요. 나가라 그러면서. 기숙사는 합법적인데. 52시간제가 걸리면 기숙사 사감 채용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양성화 시켜주면 되는데 그냥 나가래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다니는 애 있거든요. 그럼 뭐 제주도에서 어떻게 다녀? 뭐 말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혀 이 피부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학교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의향조사 협조. 이걸 학교에다가 또 그냥 이거 안 뿌려도 돼요. 교육부에서 내려와도. 근데 경기도는 얼마나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 또 뿌렸어요. 자, 이거 수요조사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학교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동안 전환해 준 데는 한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건데.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런 형식으로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교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전환 의사가 있는 학교에서만 제출이잖아요. 여기서 관리자는 학교 감독님과 학부모들이겠죠, 꼭. 근데 어떤 현상이 제가 지금 발생되냐. 안 물어보고 감독 선생님과 학생 선수들 학부모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교장 선생님들이 아, 이거 찬성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올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가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아, 안 돼. 국가에서 하라는 거라고 또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 피부감이 이렇다고요. 이런 정책을 만들면서 해당 당사자들하고 논의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학부모, 각 체육 단체인들 이런 사람들과 대타협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학생들 학교 밖으로 내몰았던 그들만의 이유 뭐냐면 자, 경기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 특히 감소했어요. 4년 동안. 학생 선수는 지금 거의 2,000명 정도 감소해서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경기도에. 주요 감소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니 감사에서 지적받은 학교는 15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왜 287개가 해체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학령 인구 감소가 학생 선수 감소로 이어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차고 넘쳤는데. 그다음 최저학력제 운영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최저학력제를 잘 시행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아졌다가 고등학교 때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형편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봐요? 자유학기제예요.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담임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최저학력자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시험 보면서 높아지죠. 당연히. 이거는 일반 학생도 똑같은 평균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왜 주는지 아세요? 5과목에서 최저학력 과목이 3과목 정도로 줄어요. 그리고 학교장이 이걸 좀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죠. 밀력이 낮아지는 경우 과목수 축소로 인해서 가능성이 40%에 가는 원인일 수 있다. 본인들이 시인해요,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체육 정책을 이런 학교 체육에서 이제 공공형 스포츠나 지역형 스포츠로 나가라 그러잖아요. 전환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축구랑 야구랑 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클럽 팀들이 있어요. 4년 동안 전환된. 그럼 그들이 진짜 나라에서 원하는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학교를 통학하면서 내가 내 지역에서 다니면서 풍요롭게 즐기고 있을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15세인데 여기 다 주소 있잖아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야구도, 고등학교도 이렇게 다 주소 있죠. 이거 클럽팀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합숙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요. 축구랑 야구랑 클럽팀에서 아이를 운동시키는 학부모들 월 평균 내는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입시비리, 성폭력, 범죄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냥 학교 밖으로만 취해법권으로 내몰아버린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잘 개조해서 만약에 여기 지금 문짝 떨어져 나가는데 뭐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식사를 바닥에서 해요. 자, 이렇게 발열성 자재들이 가득한 데서 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찔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송도에서 축구클럽에 간 아이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렇게 청원이 들어가요. 그죠?
죽었어요, 실제로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운전을 22살인가 3살 이제 초보 지도자가 했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클럽으로 전환되는 순간 사업이잖아요. 그럼 모든 부담을 사업주가 지죠. 그러니까 역량이 높고 고임금의 지도자를 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악순환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속하다 죽었어요, 과속하다가. 애 2명이. 그리고 이렇게 얼마 전에 유소년 직접 약물 주사 놓은 이 여상 정. 물론 이거 사연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는지 개인 클럽 차리셔서 아이들한테 약물 파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카톡 내용까지 다 제보가 들어와요. 어머니 야구 안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쭉 했던 거죠. 탁구 신동 신유빈 선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면담을 했는데 그러니까 참 아쉬워해요. 왜냐하면 탁구라는 종목이 얘가 국가대표인데 이게 국제대회를 다녀서 이 점수를 획득해야만 이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상위대회를, 이 시스템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고등학교 진학 포기했어요. 생계가 위협바닥. 몇 개는 이제 스포츠 지도자로 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시설이나 이런 걸 그때서부터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시설 기반 비용, 합숙 비용 누가 부담해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자,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가 이 학교운동부의 대안이다라고 제시한 게 이 G스포츠 클럽입니다. 잘 보세요. 한 10개에서 운영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 시체육회에다가 넘기겠다는 거예요, 엘리트 운영을. 각 시체육회에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정말 잘 허벌하고 계신가 봤더니 대부분 종목이 야구, 역도, 테니스, 하키, 배드민턴, 조정 레슬링 이런 리듬 체조, 비인기 종목이나 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그러면 31개 시군이거든요, 경기도가. 왜 10개밖에 못했어? 나머지 체육회사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 할 마음이 없다. 왜 우리가 니네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해? 지도자도 고용이 안정이 안 돼요. 얼마죠? G스포츠 하시는 분들? 연봉 박봉에 1년 계약이에요, 계속. 하겠어요? 아무런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키가 있어, 평택시. 285명이야. 초등학교 애들이 참여하는 게. 근데 지도자가 2명이에요. 이게 엘리트 체육의 대안이에요? 285명을 2명에서 지도하는데? 자, 이게 아닌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리 지도자분들은 1벌 뱉게 해야 됩니다. 다시 못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를 제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비리도 1벌 뱉게 하지만 억울하게 탄압받는 학교체육 공동체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심석희 선수 미투 터졌을 때 제가 이 제보를 받았어요. 실제 한 달 동안. 경기도 사안에서 이런 사안 있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실제 사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도내 학교운동부에서 성비위로 해임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너무 질이 안 좋은 성비위였어요. 초등학교 애를 성폭행했는데 지도자가 거의 유사 성행위를 했는데 바로 그 도내 지역 시민구단으로 재직합니다. 트레이너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운동부의 카르텔상 내가 징계받기 전에 사직하거나 어떤 내 아이 운동시켜야 되니까 충분히 고소하고서 처벌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냥 사직해버리면 기록이 안 남아. 그러니까 그냥 시민구단을 원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연맹으로 알려야 되는데 안 알려. 그리고 나서 타도 운동부 지도자로 또 재직해요. 그리고 또 실제 사례, 타시도 학교운동부에서 폭력, 폭언, 불법 찬조금으로 해임됐어요. 근데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또 재직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저지르고 탁 튀면 안산시에서 해도 모르는 구조. 경기도에서 저지르고 충청남도 가서 지도자 해도 모르는 구조. 내가 징계받기 전까지만 딱 하면. 그리고 이런 것도 불법 찬조금을 징계했는데 감독이 해임당했는데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는데 감독이 학교 근처에서 코치를 앞세워 실권. 이거 서울에 지금 터지고 있는 학교랑 똑같은 사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고 징계든 자진 사퇴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학교 운동부 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크게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각 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취직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지금 서로 보완이 안 돼요. 서로 재취업이 가능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발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수수방관, 무대책도 정책인가.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꿈의 학교들과 꿈과 끼를 강조했다. 근데 체육적 소질이 있는 아이들에게 자꾸 일반 학생 되기를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꿈을 살려주라 하면서 여기서 대안을 했던 게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 달라. 독단적인 판단하지 말고 학부모, 학생, 운동부 지도자가 되는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 두 번째, 시군별로 거점 학교를 지정해 달라. 그러니까 그 체중 체구가 아니라 거점 학교는 뭐냐면 지금 애들이 자꾸 이제 시 단위에서 학군별로 나눠지니까 위장 전입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수원시에서 거점 학교가 생기면 거기선 전입을 안 하고 그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출전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학교로 등록해서 쉽게 말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내고장을 안 떠나고 출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경기도 4개 권역별로 이건 거점 학교랑 틀려요. 경기 체중 최고 정도의 지위가 되는 그런 센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합숙해야 되고, 왜? 이거는 비인기 종목들이 더 열악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연수들이 있고 나서부터 이렇게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직무 연수 및 토론회 운영 계획을 해서 이제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상생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경기도의 기조입니다. 아직도 뭐 다 개선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했어요. 훌륭한 학교 운동부에서 위대한 학교 운동부로.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이렇게 토론과 지도자분들, 처우 개선도 토론회도 이렇게 했었고요. 각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대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오셔서 방송사들과 이렇게 취재를 했었었고, 학생 현장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대안을, 그래서 이렇게 포럼도 나가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쭉 강의에 이른 건데요. 제가 아까 미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미투 터질 때마다 무슨 전수조사 나선다, 징계안 맞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공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 학교에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각 교육청으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각 31개 시군교육청에서 공유하면 돼요. 그래서 채용 시에 결격사유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징계 전에 사퇴해도 징계받을 사유가 명백하면 징계 때려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으로, 그래서 교육부로 하면 돼요. 자, 직장운동 경기부에서도요.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처럼 경기 가맹단체에다가 통보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경기 가맹단체로 올리고 시군에서 경기로 올리고 대한체육회로. 그래서 요 부조리나 성범죄자나 이 징계 현황만 상시로 공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 징계가 스포츠 미트 성범죄가 기록에 이력 관리가 돼주면 절대로 이런 확률 줄어듭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왜 안 해? 관리자들이 책임받을까 봐요. 결국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장 책임받을까 봐. 교육장 책임받을까 봐. 맞잖아요. 앱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정말 큰 사건이어야 이제 교육기관청별로 이제 통보가 돼요. 그러면 국가인권이나 거기서 최종 징계를 맞으면 경기 가맹단체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내려가요. 지도자한테 가장 무서운 건 협회 단위 징계거든요, 사실. 자격정지라든가. 그럼 그렇게 하면 모든 단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협회 임원들이나 지도자나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징계위원회가 아예 안 열리는 구조인 거예요.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는 거. 이것만 하나 만들어주면 10년 동안 울부짖었던 스포츠 범죄가 이거 하나에 다 끝나요. 근데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서로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이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한체육축구협회랑 요 G스포츠 클럽 활성화해서 이게 이제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종목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최초로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개방형 거점형 클럽에서 모델을 실무기구를 개발 추진한다. 이게 쭉 있어요. 그 거점형 학교 만들고 효율적인 실무구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 다음 뭐 스포츠 복지팀, 스포츠 지도자를 위한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협력한다.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이제 이런 제보들을 저는 올해도 꼭 받을 예정입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대안을 자꾸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이제 늘 부르짖는 건
스포츠 클럽, 지역형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국가가 자꾸 그 스포츠 정상화 방안을 1%에서 찾으려는 게 문제예요. 99%를 활성화시켜주면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15부, 14부까지 있죠. 다 능력과 직업군에 맞게 합니다. 거의 7부, 8부까지는 6부까지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저녁 때 해요. 내 고장에서. 안 떠나요. 왜? 내 고장에 이미 모든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있어요. 거의. 그리고 학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왜? 아까 거기서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의 투자로 뭐냐면 자치분권화되면서 교육자치권이 확보가 된 거예요. 시 단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등교 끝나고 실제로 딱 나가면 모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학교 혹은 학교 근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행이 가능하죠. 내가 한 2시간 운동하고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인프라가 돼 있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합숙소 폐지했잖아. 그래서 근처로 다니래. 애들 근처로 다니고 싶죠. 내 고장에 내 스포츠를 18배대로 즐길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게 운동부라는 거랑 자꾸 이게 이제 차이를 두셔야 되는, 그냥 나는 꿈이 운동선수가 아니야. 미국의 카일처럼. 난 근데 즐기고 싶어. 근데 못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초등학교 자녀분들을 어떻게 직업적 운동선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그럼 병행해서 갈 수 있게 정부랑 지자체랑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저한테 야구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야구는 애들이 초등학교 때 이제 리틀 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 그럼 이제 선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좋으니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애들, 또 재능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리틀 야구단 했던 내 지역의 중학교 팀에 진학해서 하고 싶단 말이야. 혹은 클럽 팀으로. 근데 클럽 팀도 없어. 그리고 중학교 팀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 있는 중학교로 위장 전입해서 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다. 스포츠 혁신이 이제 이거 발표했을 때 제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 그 혁신위의 권고사항을 벌써 4, 5년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한 번도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질 않아요. 6, 7년 전에도 이런 미투 사건 터졌을 때 혁신안 발표했었습니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최저학력도 통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정부가 우리 스포츠인들이 학생 선수를 보호하지 못했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왜 혁신이가 스포츠 미투 터진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제 말은. 미투가 터져야 꼭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스포츠 100년 대계를 만들어갈 권고안이라면서 5개월 만에 회의를 해요. 거기에 보편적인 학부모, 보편적인 지도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혁신위원들 중에. 도대체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이런 메가 스포츠나 이런 개최도 좋지만 이제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다 풍성하게 키우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왜냐면 자꾸 국민 분위기, 국면 전환용으로만 쓰였어요. 냉정하게. 우리가 홍상수 감독이 아니야. 봉준호 감독님 막 해서 수상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언론에서 막 집중 조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영화 감독 생태계가 정말 열악해요. 봉준호 감독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야, 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하다. 봉준호 같은 감독 하나예요. 나머지는 정말 독립영화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 감독 생활을 영위하시고 또 문화인들이 유독 더 생활이 빈곤합니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좀 즐기게 할 수 있게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풍요롭게 다 즐길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딱 하면 와 하고 말아. 요번에 대표팀 준우승 했잖아요. 그죠? 그때 온 국민이 열광했죠. 와, 이강인이 막. 그러니까 이강인 그 스포츠 혁신위원회 논리는 이거예요. 이강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 99명이 다 희생당하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99%를 풍성하게 만들어줘라.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삥뽕하냐. 이 스포츠 미투 경기도에서 하자 그랬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기조고
앞으로도 저는 행정감사 방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두가 상생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게 스포츠 강대국에서의 선진국으로의 전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한 골씩 넣어요. 그 골을 넣을 때마다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나 그 국가 그 재고의 홍보 효과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골당 500억씩이라고 봐요. 500억에서 1000억. 자, 그 가치도 중요하죠.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가치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가치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어떤 정말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축구를 하고 체육 활동을 시작해서 허들을 못 넘던 아이가 첫 번째 허들을 넘고 클럽 활동을 하면서 참 자신감이 없던 아이가 골을 한 골 넣으면서 얻을 수 있는 그 성취감, 그다음에 이 금메달 딴 거, 이게 서로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요, 이제 시대가. 그러려면 인프라랑 제도를 정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뭐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다 이견은 담아갈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걸 문제제기 삼은 사람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정말 체육인들이 이런 제도권에 들어가서 목소리 내는 구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의 사례가 이거예요. 스포츠와 정치를 분리하는 게 기본적인 그 원칙이고 또 IOC의 또 규정에도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라. 근데 여태까지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권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바뀌면 늘 피해봤던 게 스포츠였어요. 경기도에서 경기도청 컬링팀이 요번에 대표팀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일본 경제 침략 국면이 딱 발생하니까 그 대표팀 자격을 획득해서 국제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걸 경기도가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본 그 경제침략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거든요.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죠? 네. 아이 그럼요. 스포츠의 가치와 이런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왜 컬링팀은 왜 출전 포기시키셨어요? 하니까 이제 동공지진이 일어나세요. 그 컬링팀 팀킴 거기에요? 네. 아니 팀킴은 아닌 것 같은 경기도청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팀킴일 겁니다 아마. 근데 국제대회래요. 그래서 기업에서 주최하는 대회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실정을 모르는 거죠. 그런 컬링 대표팀 같은 경우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엔 대회 출전해서 자격을 획득하고 점수를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몇 개 안 열리니까. 그게 경기도청팀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자격을 획득해서 나가는 대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논의하셨어요? 네, 논의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누구랑 논의했는데요? 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논의했습니다. 왜? 왜 담당 부서에서 논의해요? 선수들 의견은요? 지도자 의견은요? 그러니까 또 식은땀 막 흘리기 시작하세요. 이런 기조라는 거예요. 문화체육 예산이 경기도에서 제일 적습니다. 거의 추가 예산까지 하면 40조 쓰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기조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담아갈 계획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목소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학습권 보장 어떻게 할 건지 자꾸 이제 거꾸로 질문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꾸 스포츠 혁신이 선배님을 제가 나중에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전혀 현장을 모르시고 그냥 전혀 경험 없는 분들이 그냥 밖에서 들여다보는 시선이고, 그럼 학생 선수 인권은 어떻게 해요? 얘들 주중 때랑 학기 중 대회 다 폐지시켜 버리니까 언제 대회하냐면 주말에 해요. 그럼 얘네 주말에 못 쉬어요. 그리고 학업과 운동 병행하라는데 끝나면 5시예요. 그럼 저녁 먹고 운동해요. 끝나고 오면 8, 9시에 언제 쉬어요? 그리고 왜 국영수라는 과목을 국가에서 정해서 최저학력이라고 규정 지어놓고 왜 애들이 그걸 기준에 미도달되면 출전권을 왜 박탈해요? 그럼 도대체 지금 헌법이 보장하는 학습권에 그다음에 행복할 권리나 이런 게 어떤 거에 상위법에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예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걸 자꾸 차별이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3시에 끝나서 학과 운영이 3시에 끝나서 그래서 나가면 있는
나가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 기간이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배분을 하고 이건 조금 공부량을 줄이든가 운동량을 줄이든가 이 배분을 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체장력제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무슨 따로 반을 만드냐 아니냐. 이발상 자체가 운동선수를 보는 시각이 그분이 어떤 걸 갖고 계신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금 사각지대를 있었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딱 하나예요. 스포츠 혁신의 역할은. 대안을 제시한 게 없다는 거 여태까지 지금 8, 9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점만 제시하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그냥 그 문제점을 부담스럽게 느꼈던 관리자들에 의해서 애들만 이렇게 내모놨던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은 학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주면 되고 이건 교육 전반의 문제입니다. 늘 무슨 고졸 취업, 청년 취업, 4차 산업혁명 이런 일본의 경쟁 침략 국면에서 국내 제조 산업의 활성화 이런 거 막 늘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직업 교육 이런 거 활성화해야 된다. 애들 적성에 맞는 교육 하고 있냐는 얘기죠. 얘들 학생 선수라고 프레임을 볼 게 아니라 문화체육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국영수 못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적성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해. 애들의 개성을. 그러면 국가가 이건 창의적인 인재를 이렇게 양성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지 못하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통합교육을 다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도 이거 들어야 되고 이해도 저거 들어야 되고. 막말로 따져서 입시 정책의 분별력을 따질 때 국영수 가를 따는 거지 사회에 나와서 국어, 영어, 수학을 얼마나 많이 활용할까요? 제가 볼 땐 인문사회나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이 더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그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아까 되게 좋은 말씀 중에 나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테니스 명문학교래.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은 스포츠를 골고루 즐겨본 적이 없는데 스포츠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즐기지 못했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내가 직장생활 하기도 바빴고 고성장 고압축 사회에서 경쟁 사회였고 분노와 갈등이 막 올라갔고 근데 무슨 뭘 스포츠 선진국을 또 뭘 언제 만들어. 강국이 된지도 모르는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감이 나는 거고요. 예산 많이 안 듭니다. 어떻게 보면 큰 액수인데 경기도가 이제 당정협의회랑 추진하는 게 모든 학교에 체육관 다 짓겠다는 거예요. 한 해연도에 140개씩 져요 거의. 경기도가 지금. 한 학교당 거의 25억 정도입니다. 체육관 짓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의 3분의 1만 써도 권역별로 체육센터 다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 소화할 수 있게 인프라 갖춰놓고 그리고 활용해도 돼요. 새로 져도 되고 있는 부지들을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으로 써도 돼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 센터도 졌지만 거점 학교 있잖아요. 제가 말한. 시 단위당 한 3개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골프나 이런 비인기 종목도 있잖아요. 컬링. 이런 거는 몇 개 없잖아요. 시설이 있는 학교가. 그럼 그 학교 전학 안 가도 내가 그 시에 있으면 등록이 돼서 출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 안 가고 그 합숙 안 해도 즐길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충분하다고 보고요. 도대체 문제점만 막 지적을 했는데 지금 피부감이 그래요. 안 들어요. 결론은 교육감님까지 안 가요. 제가 눈과 귀가 다 닫혀 있어요. 지금 그 2,000명 애들 내몰렸잖아요. 직간접적으로 저는 3,000명이라고 추정되거든요. 4년 동안. 걔들이 다 지스포츠에 담긴 줄 알아요. 교육감님은. 그래서 행복한 스포츠 클럽 문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요번 도정 질의할 겁니다. 11월 15일 날. 그래서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정책이 건강해지잖아요. 좀 눈과 귀를 트여드릴 생각이고요. 소통착보 어머님 만들 겁니다. 상시협의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년체전, 전국체전 때문에 못했는데 끝났으니까 1차 회의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일 거예요. 아까 말했던 현장 당사자들이 사회적 발언권을 얻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모든 정책이 그건 나쁜 정책이거든요. 탑다운되는 방식은 나쁜 정책이에요. 저는 그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고요. 아까 말했던 생애 주기별 그게 가능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그 만수르라는 프로그램 있죠. 그 영화 배우가 한 구단주를 하면서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냐면 1부부터 15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거냐면 1부, 2부만 있고 8, 9부만 있는 요 중간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 터지니까 이 정상화의
해결 방법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걸 8, 9부로 내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 2부를. 하향평준화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3, 4, 5, 6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정말 많이 들 것도 없어요. 이미 축구 같은 경우에는 7, 8부까지 디비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학교 교육청이,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다 돼야 돼요. 지방분권. 그래서 시에서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스포츠 영리법인이든 어떤 동단위별로, 구단위별로 이것을 이제 조합 형태로 다 이렇게 오퍼레이팅을 하게끔 열어주면 돼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용 창출 모든 것도 활성화를 하고. 그러니까 1부부터 15부라는 게 클럽 라이센스 제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창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건도 거기 조건에 맞게 평준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꼭 뭐 돈이 재정이 얼마 있고 구장이 다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합 형태를 만들어서 내가 그 구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이렇게 커뮤니티로 모여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대 성인이나 30대들도 축구 배우고 싶은 분들 많아요.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활동합니까? 다 클럽이나 레슨 받잖아요. 이걸 국가에서 해주자 이거예요. 포용해서. 그게 복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조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죠. 뭐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국가에서 해줘야죠. 왜?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무슨 학생 선수들은 다른 교육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관만 양성해주면 됐었어요. 근데 왜? 결론은 책임을 교육부가 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모는 거예요, 그냥. 가라. 초, 중은 이미 법을 위해서 폐지됐고 고등학교는 있음에 불구하고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기숙사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개 예를 들면 학교운동부 기숙사라는 이유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화원구처럼. 원거리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52시간 때문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간단해요. 인력을 배치해 주면 돼요. 그럼 52시간째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과 운동이 아까 병행이 가능한지 이거 제도적 장치가 궁금하다. 지금 안 됩니다. 끝나면 4시, 5시예요. 애들이 어떻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합니까? 그럼 공부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현재 그렇고 그렇게 끝나도 학교 앞에서 바로 운동 못 해요. 다 원거리로 나가서 운동하는 데가 대다수예요. 지금은. 그게 중고등학교가 더 심해요. 초등학교는 직업적 선수군이라고 보지 않아서 그나마 자유로운데 그래서 저는 이 제도 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입 제도부터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처리 수준이 아니라 교육 공무원들이 유독 보수적입니다. 자기 책임지는 일은 1도 안 해.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이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교원분들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행정의 코드에 안 맞으면 안 해요. 그게 가장 유연성이 적은 데가 저는 교육 공무원들이라고. 장학사들이 네. 이런 단위로 보직이 바뀌니까 네. 내 있는 동안 문제만 없으면 딱 그거예요. 그리고 뭔가 초중 교사 하시다 오시는 분들도 일반 그 공무원들과 교육 공무원은 또 틀려요. 국가직이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서 말하면 안 들어.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체육정책 소통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쭉쭉 넘어와서 보면. 그래서 상시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아까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학부모님들이 몰라요. 지금 이런 게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런 정책이 있는지를 그냥 내려주면 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따라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 교육청별로 지금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대한체육회랑 축구협회 있었을 때는 지도자분들이 사실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기득권을 잡고 가야 되니까. 진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이제는 지도자간이 아니라 본인이 노력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입시나 수능도 어느 내신 성적 일정 부분 충족해야 되고 이제 지도자가 지도자 보내주는 시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도자분들은 싫어했어요. 이제 교육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집행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통창구를 요번에 말해서 월 1회씩 회의를 할 겁니다. 그 결과물들을 다 공유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런 학부모님들하고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정책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민원 창구가 아니라는 거, 정책 협의 기구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모아갈 거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아이러니예요. 그 심석희 선수마저도 전 교수님을 구명하자라는 그거. 그 다음에 아청폰 개정했는데 왜 체육위만 놓느냐. 체육위까지 포함한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나 이런 게 났을 때 합리적으로 보려면 뭐 국회는 자유로울까?
성비 발생 건수. 제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랑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그 징계 현황표 받아봤어요. 85%가 경징계입니다. 불문 경고나. 중징계가 없어요. 그 기준으로 딱 봤더니 운동부들은 15개밖에 한 감사를 30군데에서 받았거든요. 대부분 다 징계 사유 없음으로 처리됐는데 거슬러 보니까 지금 현황을 보니까 40%가 해체됐어요. 그냥 감사만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거예요. 왜 체육인을 포함하도록 했냐 이거예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전반적인 신뢰를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들은 성폭행, 갑질 뭐 이런 사건들에서 국회가 제가 볼 때는 더 자유롭지 않아요. 떳떳해야죠 국민들한테. 자꾸 그걸 체육인한테만 국한돼서 보는 시각은 저는 잘못됐다. 그다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능도 선택제로 몇 개 과목만 충족되면 그다음 일정 부분 이렇게 구분져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잘못된 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현대판 스카이캐슬이 스포츠판 스카이캐슬이 발생합니다. 과에 붙여요. 이런 지금 스포츠 혁신위에 제가 권고안에 왜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기술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정보력 있고 돈 있고 여건되는 그 학생 선수들을 가진 그 부모들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에 붙일 거예요. 왜? 그게 보통 일반적인 입시하고 또 불공평 현상이에요. 왜? 3-4개만 잘하면 되니까. 그 클럽팀에 가서 출전 시간만 충족하면 되니까.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면 늘 정치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요번에 그 전국체전 개막식 보면서 이렇게 참 답답했던 게 참 보면 감동적이잖아요. 그 스포츠 스타들 막 쫙 하면서 그다음 비장애인 그다음 모든 연령대들이 즐겨야 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국가가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학교 체육 정책. 저는 제 그 정책 기조는 뭐냐면 모두가 즐기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 체육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문제점을 자꾸 학교 체육 엘리트 스포츠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거점별로, 권역별로, 지자체별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모델링을 해서 나서주면 돼요. 그래서 그 대안을 꼭 좀 의견 청취를 해서 현장 전문가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 혁신위한테도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건 토론장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토론 제가 제안 몇 번 했거든요. 안 나오세요. 스포츠 혁신위에서. 아니 만드는 기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슈화되고 그렇게 부각이 돼서 좀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선진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